요즘 물가 정말 많이 올랐죠. 장 봐도 예전보다 훨씬 비싸고 가만히 있어도 전기, 가스 요금이 무섭게 올라갑니다. 적게 벌어도 잘 사는 방법, 그건 결국 지혜롭게 쓰는 것이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고 시니어분들이 무리 없이 따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생활비 전략 꿀팁 7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기요금 줄이는 플러그 습관 만들기. 혹시 TV, 전자레인지, 정수기 사용하지 않아도 늘 꽂아두고 계신가요? 대기 전력이라는 건 기기를 안 써도 전기요금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특히 전자레인지, 세탁기, 전기밥솥은 한 달 대기 전력만으로 수천 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아예 멀티탭에 스위치가 있는 제품으로 바꿨어요. 하루 2번만 껐다 켜도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두 번째, 냉장고에 식재료 붙잡지 마세요. 냉장고 가득한데 막상 요리할 건 없고 유통기한 지난 식품들 많지 않으세요? 이건 식비 낭비, 음식물 쓰레기 비용까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냉장고를 열고 있는 재료만으로 식단을 짜는 날을 만들었어요. 뭐든 사기 전에 한 번쯤 냉장고부터 확인하는 습관, 이거 정말 강력합니다. 세 번째, 시장 장보기는 하루 전 계획이 전략의 핵심. 갑자기 장 보러 나가면 늘 똑같이 말하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사두자. 하지만 실제로는 안 먹고 썩히는 것들이 되기 쉽습니다. 저는 장 보러 나가기 전날 냉장고를 보고 메모지에 필요한 재료만 적어 갑니다. 심지어 그 메모지를 찍어서 휴대폰 배경화면에 깔아두기도 해요.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뭘 사려 했는지 까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번째, 외식 대신 반찬 교환 해보세요. 친구랑 만나서 밥 한 번 먹으면 1인당 15,000원, 커피까지 마시면 2만원 훌쩍 넘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친한 지인들과 반찬을 한 가지씩 나눠 갖는 방식으로 만나요. 예를 들면 김치전 3장 만들어서 나눠주고 친구는 오이 무침을 줘요. 맛도 다양하고 가끔은 내가 안 해본 반찬을 먹게 되니까 기분도 좋고 절약도 되죠. 다섯 번째, 통신비 점검은 꼭 하셔야 합니다. 5060 세대분들 중에 쓰지 않는 부가 서비스 요금 계속 내고 계신 분 정말 많아요. 휴대폰 요금제에 데이터 추가 자동 충전이나 음악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가 알게 모르게 매달 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쓸 일이 없는 유료 앱 사용료만 4,000원이 넘더라고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쓸모없는 서비스 다 없애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정리해 줍니다. 여섯 번째, 공과금 자동이체와 납부일 알림 설정. 가끔 요금 고지서를 까먹어서 연체되면 5,000원에서 6,000원씩 불필요한 가산금이 붙어요. 저는 모든 공과금을 스마트폰 자동이체 알림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하루 전에 알림이 오니까 체크도 가능하고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스마트폰이 어려우신 분은 가족에게 한 번만 도움을 청하세요. 한 번만 세팅하면 계속 편합니다. 7번째, 안 쓰는 물건 팔고 필요한 건 나눔받기부터. 요즘은 중고거래 앱을 잘 활용하면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건 물론 집도 훨씬 깔끔해져요.
저는 지난달에 거의 새 것 같은 믹서기랑 안 입는 점퍼를 팔았는데 5만 원 가까이 벌었어요. 반대로 운동기구, 전기포트 같은 건 나눔으로 받기도 했고요. 필요 없는 건 팔고 필요한 건 받아 쓰는 시대예요. 주저하지 마세요. 생활비 줄이는 게 한두 가지 팁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한 달, 두 달 뒤에는 진짜 다르게 느껴집니다. 내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 마음 자체가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오늘 소개한 7가지 전략 습관 하나라도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싶으셨다면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전략 노하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정든 살림은 여러분의 실속 있는 삶을 늘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